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날 밤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 통장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돈이었어요. 그만큼 그 통장은 제게 단순한 은행 잔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은행에서 온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사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기록,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힌 서류가 근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통장에서 돈을 뺀 거야? 그러나 남편은 눈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돈을 건드려?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고 말투는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억눌러온 의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왜 하필 친정 부모님이 계신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 모든 의문이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사귀지 않겠다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단순히 제 재산이 아니라 제 부모님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죽을 만큼 서럽고 동시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조심스레 제 통장 내역을 요청했는데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꺼운 기록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넘기지도 못할 만큼 긴장됐습니다. 내역서를 보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큰 금액들이 여러 번 인출된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출 서류에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분명 제 인감 도장이었고 서류에는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날에도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건 고객님 본인이 작성하신 서류로 처리된 겁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누군가가 제 인감을 사용해 제 통장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시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너 은행에 무슨 일 있어? 내 이름으로 빚 보증이 잡혀 있더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제 이름을 빌려 친정집에까지 빚을 떠넘긴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던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우린 너만 믿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실망과 슬픔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차갑게 묻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다 너희 집안을 위해서야. 잠시만 버티면 곧 갚을 수 있어. 그의 뻔뻔한 변명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제 삶을 이렇게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변명한다면 그 순간 느껴질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제 심장은 쿵쿵 뛰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남편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요. 남편의 고백 이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다 너희 집안을 위해서였다. 는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을 빚의 굴레에 몰아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은행 지점장은 제 사정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사실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명이 너무 급하게 휘갈겨져 있어서요. 하지만 인감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을 훔쳐 사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주세요.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남편,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모른 척을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제 도장을 몰래 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라리 제가 다 잘못한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부모님을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으려면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남편의 잘못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마음이 있을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잠깐만 견디면 다 갚을 수 있다니까. 남편은 오히려 당당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도장, 네가 훔쳐 쓴 거 맞지? 은행 기록 다 받아왔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어쩔래? 부부끼리 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제 인생을 짓밟고도 뻔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받은 기록과 서류들을 챙겨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제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은행과 협조해서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편에 서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신고해? 네가 뭘 알아? 다 너희 집 빚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함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기록으로 남았어. 네가 뭘 했는지 세상에 드러날 거야. 제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 이제 막 열렸다는 것을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모든 기록과 CCTV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고객님의 인감은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CCTV에도 남편분이 혼자 창구를 방문하는 장면이 찍혀 있네요. 담당 형사의 말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발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더 이상 제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구나.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태연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곧 소환장이 갈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끝났어. 은행 기록과 CCTV까지 다 확인됐어. 경찰이 곧 부를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피식 웃더니 제 눈빛이 흔들림 없다는 걸 깨닫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네가 정말 경찰에 갔단 말이야? 그래.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드러날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두려움에 떨며 변명조차 못하는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민낯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기분. 참으로 쓰라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억눌린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했다. 더 이상 그놈에게 휘둘리지 마라.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죄책감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절대 도중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진실은 이미 제 편이니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가서 몇 마디 하면 끝날 일이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자료와 CCTV 영상, 그리고 제 진술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조사실에 들어간 남편은 처음엔 뻔뻔하게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 동의하에 돈을 쓴 거다.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 며 억지를 부렸죠. 하지만 형사가 제시한 CCTV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순간 그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 가듯 굳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혼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부인께서 신고하신 분실된 인감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듯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상황이 좀 달라서.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늘 자신만만하던 남편이 증거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변명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모습.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남편에게 정식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가족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친 혐의까지. 남편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경찰에 탄원서만은 내지 마. 잠깐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의 울음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 용서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미 부모님까지 피해를 입었어.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둬야지.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내로서 끝까지 참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배신과 거짓 속에 갇혀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묘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빛을 본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이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물과 변명은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제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는 아내가 빚에 시달리던 친정을 돕고 싶어 해서 내가 대신 처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정을 위해 희생한 척하면서 정작 부모님을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인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사정을 듣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객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내부 기록과 당시 CCTV를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이 제 도장을 들고 나타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그의 모습, 인출 금액이 친정집 대출 계좌로 바로 넘어간 기록까지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네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게 지금은 후회된다. 네가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싸워서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과 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명예와 평생의 노력이 걸린 싸움이었고 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모든 사실을 담으며 제 안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거짓은 제 손으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은 순간 제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얼굴은 최대한 담담히 유지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아내분 동의 없이 인출하신 게 맞습니까?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아니요,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친정집 빚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직접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받은 CCTV 자료와 서류 원본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조사실 안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은행 창구에서 혼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분명히 제 인감이 찍혀 있었죠. 형사가 묻자 은행 직원의 진술서도 곧바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분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혼자 방문하셨고 서류는 급히 작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잠깐 상황이 달라서.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속였어. 내 이름을 이용해 빚을 떠넘기고 친정까지 파탄 내려고 했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의 시선은 이미 냉혹했습니다. 이 정도면 혐의는 충분합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이제 법 앞에 서야 했고 저는 긴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조사실을 나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제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제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대질 조사가 끝난 지 며칠 후 경찰은 남편에게 정식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사실이 집으로 통보되자 남편은 평정을 잃고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나를 경찰에 넘겨? 우리가 부부인데 이게 할 짓이냐고. 저는 담담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부라서 용서했지. 하지만 그 선을 네가 먼저 넘어섰잖아. 내 통장을 훔쳐 쓰고 친정까지 끌어들였을 때 이미 끝난 거야. 남편은 방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이 제 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의 CCTV,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인출 기록이 완벽히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졌을 거야.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편 남편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합의만 해주면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고 저와 제 가족이 받은 상처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배웠습니다. 두려움에 침묵하면 결국 피해는 더 커진다는 걸요. 그날 저는 남편을 차갑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 나는 더 이상 너를 대신해 주지 않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남편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 확연히 읽혔습니다. 남편은 결국 정식으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한 건 잠깐의 실수일 뿐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지 아내나 장인 장모님을 해치려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이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친정집에까지 대출을 떠넘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조사실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있는 모습,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속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게다. 딸아, 정말 잘했다.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앞으로는 너 혼자 감당하지 마. 이제 우리도 내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제 마음이 부모님의 위로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듯 풀려버렸습니다. 한편 남편은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친척들에게까지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를 두둔해 주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남편의 탐욕과 배신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와 부모님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지켜낼 거야. 그 순간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후 저는 하루하루가 믿기지 않을 만큼 숨 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고 친정집 명의로 억지로 떠넘겨진 대출 계약서까지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는 제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출 서류에 찍힌 인감도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고객님의 인감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떨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다는 안도와 함께 이제 다시는 그의 변명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밤늦게 전화를 걸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탄원서 써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대. 내가 다 갚을게.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의 저였다면 혹시 모를 연민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와 제 부모님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으로 끌어들였으니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의 잘못은 네가 감당해야 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방패가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끊는 제 손끝은 놀랍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라는 존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의 범죄가 언론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아내 명에 도용해 친정집에 빚 떠넘긴 남성, 수사 착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숨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세상에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 잘못한 건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넌 끝까지 싸운 거야. 그 말은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남편이 구속된 이후 제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와 웃던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저리기도 했지만 곧이어 그가 저지른 배신과 거짓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점점 구체화되었고 검찰 송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도용, 그 모든 혐의들이 남편을 짓눌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모님 곁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무너졌을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죄책감이 아니라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던 겁니다. 친척들과 지인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본 모습을 드러내준 제 용기에 놀랐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며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실을 알아보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요. 한편 남편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합의서를 요구하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장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더 이상 제 인생을 흔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을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제 부모님과 저를 지켜낸 힘이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내 삶을 지켜낼 거니까.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정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지요. 긴 시간 동안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떨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진실을 증명하러 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한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사건을 설명했고 검찰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은행 기록,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제 증언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피해자분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다시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풀리며 흘러내린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으려 할 때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 굴레가 된다는 것을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을 배신으로 짓밟는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넌 충분히 잘 싸웠다. 우리 딸, 이제는 네 삶을 살아라. 그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주변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얽혀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저와 부모님의 삶에도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결코 항상 정의롭지 않다는 것,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말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엔 저를 탓했습니다. 가정사인데 왜 경찰까지 끌어들이냐 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저를 향해 용감했다, 잘했다는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결국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친정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살짝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번 일을 끝까지 버틴 게 참 자랑스럽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너를 더 지켜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나와 부모님,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도 혹은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요.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새로워졌습니다.
한때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편의 범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굳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지 않으시죠. 저는 부모님의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단지 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요. 가끔은 지난 날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습니다. 함께 웃던 기억, 함께 꿈꾸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환상을 떠나 진짜 제 인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의 존엄과 삶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려움에 침묵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야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흔적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제 힘의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는 어떤 배신보다 강하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사연이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언젠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